기생충이 척박 환경에 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척박 환경에 살면서 이제 그 숙주랑 타협도 하고 조신하게 살고. 근데 이것만 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척박하게 산다고 할 때 여기서 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것일까? 내가 먹고 살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연구하지 않습니까? 기생충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기생충은 좀 정말 놀랍게도 더 아주 뛰어난 상상력을 발휘해서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아요. 맨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연가시입니다. 이 연가시는 어떤 애들이냐? 연가시는 원래 물속에서 자유롭게 살던 애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일이 잘못돼서 곤충한테 이제 계속 먹히다 보니까 그 중에 한 마리가 곤충의 기생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속에 자유생활하던 연가시는 곤충의 몸속에서 곤충의 기생충으로 다시 탄생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 새로 탄생한 연가시는 예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채 물속으로 가야만 짝짓기와 알라키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저것이 짝짓기를 하는 장면인데 얘네들은 짝짓기를 단체로 하기 때문에 전혀 야하지가 않죠. 그렇죠? 자, 근데 이 연가시가 물속에서 짝짓기를 하니까 곤충의 몸에 있는 연가시는 어쨌든 간에 곤충이 물속으로 가야지 되잖아요. 곤충을 물속으로 가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예, 그렇다고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이 곤충이 물속으로 가야지 자기가 이제 물 밖으로 나와서 짝짓기를 하고 알라키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곤충을 물로 보낼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거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이 기생충으로 재탄생한 연가시는 그냥 멸종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우리 여러분들 뭐 많이 보셨겠지만 뭐 이렇게 그냥 육지에서 곤충이 죽잖아요. 연가시가 삐져나와서 막 물을 찾다가 슬픈 얼굴로 죽어가는 거 많이 혹시 본 적 있으세요? 그게 만약 정말 그 방법을 찾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데 연가시는 다른 수많은 공룡 같은 그런 애들처럼 멸종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연가시끼리 모여서 수많은 회의를 하게 됩니다. 곤충을 어떻게 물로 가게 할까? 어떻게 물로 가게 할까요? 학생이 연가시라면 고기를 줄까요? 1. 짜게 먹인다. 2. 기타. 짜게 먹인다. 근데 이 몸 안에서 짜게 먹이는 거는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연가시는 두 번째 방법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곤충으로 하여금 목이 마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증을 유발하는 단백질을 만드는 거죠.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수많은 연가시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하고 결국 그래서 곤충이 이제 목이 말라서 물로 뛰어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분명히 생명의 본성에 완전 어긋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연가시는 이 일을 해냅니다. 그래서 곤충이 물로 뛰어들면 그 곤충의 항문에서 연가시가 쭉 나오고 자기를 기다리던 짝을 만나서 짝짓기도 하고 알도 낳고. 그래서 지금도 뭐 맑은 물 계곡이나 이런 데를 가면은 연가시가 헤엄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어쩌면 계곡에서 연가시 보신 적이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머 기생충이 하고 징그럽다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제 말을 들으니까 연가시가 좀 기특하지 않습니까? 이 모진 풍랑 속에서 살아남은 이 연가시 막 이뻐해주고 싶지 않으세요? 머리라도 쓰다듬어 주고 싶은데 이 연가시가 어느 쪽이 머리인지 모를 거예요. 그럴 때는 약간 가나다란 쪽이 머리다 싶게 그냥 거기 쓰다듬으시면 되고요. 뭐 연가시와 함께 수영하고 노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연가시뿐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남은 기생충들은 다 이런 식으로 한 방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겁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저 개구리를 보면 뭔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환경오염 생각이 나지 않으세요? 실제로 저 개구리가 미국의 이제 미네소타에서 95년에 발견됐을 때 사람들이 환경오염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막 공장에 몰려가서 막 폐수 뿌리지 마라 막 이렇게 항의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진짜 그런가 싶어서 이 개구리가 발견된 물을 조사했더니 물이 너무 맑고 깨끗한 거예요. 오염 물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지 하고 이제 하다가 원래 우리는 잘 모를 때는 잘라보면 되지 않습니까? 좀 잔인한데 이 개구리 다리를 잘라봤어요. 그랬더니 기생충이 우그러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생충이 이 개구리 다리를 여러 개를 만들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더 놀라운 거는 그거죠. 이 기생충 개수가 많을수록 다리 개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막 6개, 8개 막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개구리 몸에 있는 기생충들은 유충이에요, 유충. 이것들이 어른이 돼서 짝짓기도 하고 알도 낳으려면 새의 몸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근데 개구리가 새한테 가려면 먹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한테 먹히게 하기 위해서는 개구리의 기동력을 약화시켜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뒷다리를 저렇게 만든 겁니다.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 절실하게 뭔가 해내고 싶다 이럴 때는 여럿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한낱 기생충도. 자, 그 다음에 왼쪽 밑에 저 빨간 개미는 뭐냐면 처음에 이제 어떤 그 파나마 지역에 여러분 파나마 알죠? 파나마 운하. 파나마 운하 옆에 바로 콜로라도 섬이라고 있어요. 바로 콜로라도. 근데 그 섬에 가서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개미가 저런 개미하고 일반적으로 까만 배를 가진 개미 두 종류가 발견이 돼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두 종류 개미들이 같이 사는 거예요. 모여서. 아니 분명히 종이 다른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같이 살 수가 있을까? 관대한 개미인가?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알고 보니까 원래 잘 모를 땐 잘라보면 되잖아요. 이 배를 갈라봤더니 그 안에서 기생충이 막 우글을 나온 거예요. 아, 저것도 기생충이었구나. 학자들이 숙연한 마음으로 왜 이런 짓을 했을까를 생각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저 개미 안에 있는 기생충들은 그것도 새한테 잡아먹혀야지 또 좋은 삶을, 자기 자손을 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개미를 새가 안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새라면 개미 먹겠습니까? 혹시 뭐 개미를 먹어본 적 있나요, 학생? 없죠. 그러니까 학생도 안 먹는데 새라고 먹겠습니까? 새대가리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새가 개미 맛도 없고 정말 배도 안 부르니까 누가 먹겠습니까? 그래서 안 먹어요. 그럼 그 새는 뭘 좋아하는가? 이제 이 기생충은 새가 뭘 먹는지를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파나마 지역에 사는 그 새들은 딸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기. 그러면 개미의 배를 딸기처럼 만들면 되겠네라는 마음으로 개미의 배를 저렇게 만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있는 거는 달팽이인데 좀 징그럽게 생겼지 않습니까? 애벌레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원래 달팽이 더듬이 저렇게 안 생겼잖아요. 근데 달팽이 더듬이는 원래는 이제 뭐 가느다라고 이렇게 생겼는데 이건 뭐냐면 이 달팽이 몸 안에도 기생충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기생충은 어떻게 하면 새한테 건너갈까 그 생각을 하는데 새가 달팽이를 잘 안 먹어요. 껍질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다고 껍질을 없애자니 또 달팽이의 정체성이 또 없어지는 거고, 여러분 달팽이라면 kop질 없으면 못 살아요. 창피해서 못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껍질을 없애는 것 말고 뭐 없을까 하다가 달팽이의 더듬이를 새가 좋아하는 먹이로 바꾸자. 그래서 저렇게 앞부분을 애벌레처럼 바꾸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뭐 신비한 능력을 가진 기생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생충은 소한테 가야 되는데 소가 개미를 안 먹어요. 그러면 이 개미의 뇌를 조종해서 소가 좋아하는 풀에 올라가서 있게 그렇게 만드는 기생충도 있고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기생충인데 이거는 고양이한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양이한테 가려면 고양이를 좀 무서워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양이랑 맞짱 뜨는 그런 용감한 쥐로 만들기도 합니다. 기생충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대단한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약간 이제 뭐 어려운 환경에 있다고 할 때 뭐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이제 그 여러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 고민이 곧 내 고민이고 뭐 이런 거를 좀 알면 되고, 두 번째로는 이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뭐 모여서 상의를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죠. 그래서 기생충을 알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노력하게 된다. 제가 노력하는 것도 다 그 덕분 기생충 정신을 몸에 익혔기 때문이고, 여러분 기생충 정신이라는 게 이렇게 나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보면 기생충은 굉장히 착한 데다가 상상력도 뛰어나고 좀 멋지게 살아가는 애들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좋아해야 마땅하죠. 그렇죠? 실제로 예전엔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호랑이 좋아한다 그랬죠? 호랑이는 그렇게 열심히 사는 애들이 아니야. 얘네들은 배고플 때 영양 잡아먹고 나머지 시간 뭐 합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요. 제일 제가 좀 과대평가된 동물이 팬더. 여러분 팬더가 뭐 생산적인 일 조금이라도 합니까?
전혀 안 하잖아. 근데 여러분 팬더 열광하잖아요. 팬더는 이래요. 심지어 그러니까 죽순 먹다가 누워 자다가 죽순 먹다가 이게 다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팬더보다 기생충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기생충은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모든 사람의 몸에 기생충이 있었기 때문에 뭐 기생충이 지금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생충을 지금 무서워하는 이유는 기생충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인류가 기생충하고 왜 멀어진 줄 아세요? 여러분은 친구랑 언제 멀어집니까? 이럴 때 아닐까요? 혹시 뭐 친구가 내 옆에 있을 때도 물론 멀어지지만 친구가 너무 잘 된 거야. 도저히 그러니까 로또가 돼갖고 100억 갖고 튀었어요. 멀어지지 그러면. 그리고 괜히 그 친구한테 연락하면 내가 돈 꿀라는 그런 마음으로 연락하는 건가? 막 싶어가지고 막 스스로 좀 자격지심이 생겼고 안 하잖아요. 기생충과 인간의 결별도 그런 식으로 찾아왔어요. 우리가 이제 그 1900년대 들어서 좀 공업화가 되면서 약간 우리가 좀 깨끗해졌어요. 뭐 옛날에 그 대변도 막 바닥에 싸고 이러던 사람들이 막 화장실에서 이제 변을 보게 되고 막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생충을 좀 늘 우리 몸에 같이 지니던 그 기생충을 미워하게 된 거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기생충에 대한 온갖 그런 루머를 만들어냅니다. 기생충이 백해무익하다, 탐욕스럽다. 탐욕스럽지 않습니다. 밥 한 톨 먹는 애가 뭐가 탐욕스럽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막 기생충은 더럽다. 기생충이 뭐가 더럽습니까? 우리 몸에 정말 들어와서 사는 그런 애들인데.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기생충이 이제 멸종이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기생충이 잘못한 것도 있어요. 63년에 어떤 이제 그 얘네들 중에 하나, 그러니까 9살짜리 여자애가 회충 1000마리에 걸려 죽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3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기생충이 거의 줄어들었단 말이죠. 지금은 정말 기생충이 어쩌다 보면은 너무 이렇게 막 반가울 정도에 이르렀단 말이죠.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 100% 기생충에 걸려있지 않습니다. 지금 기생충이 2%의 사람에서 걸려있는데 그분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해안가나 강가에서 물고기를 직접 잡아먹는 분들. 그런 분들이 디스토마에 걸려있고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에 기생충 하나도 없어요. 그럼 지금쯤은 이제 기생충의 과거 잘못을 용서하고 뭐 그냥 좀 관대하게 대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근데 이상하게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기생충을 혐오합니다. 어떤 분은 막 이래요. 항문이 가렵다. 구충제 먹어야 되느냐. 여러분, 항문이 가려운 거의 원인은 90% 이상이 항문을 잘 안 씻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거를 왜 기생충 핑계를 댑니까? 그리고 막 기생충만 나오면 막 거의 경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막 그 대변에서 뭐 기생충 나왔다고 딱 가져왔는데 보니까 콩나물이더라고요. 콩나물 줄기. 어떤 분은 막 고구마 줄기 가져오고 막 기생충 비슷한 거 길다란 것만 보면 다 경기를 하고 어떤 분은 그 눈 사진을 올렸어요. 눈 사진. 자기 눈을 이렇게 까다 보니까 눈에 핏줄 있잖아요. 이거 기생충 아니야? 하고 올렸더니 막 다들 나도 기생충 있다고 막 다 난리 난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기생충을 여러분이 욕으로 막 쓰잖아요. 기생충 같은 애 XX야. 이런 식으로 쓰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기생충을 미워해야 되느냐. 기생충도 없어졌는데. 그리고 과거에 오른쪽과 같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지금 30년 동안 그렇게 박멸됐으면 이제는 용서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번에 이제 북한군 오하사 같은 경우가 이제 또 문제인데 북한군이 이제 기생충에 걸렸다는 게 이제 언론 보도에 나타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취해야 될 좋은 태도가 뭡니까? 아, 북한은 참 후진국이구나. 기생충이 저렇게 아직도 많네. 뭐 우리 술이나 한잔 하세요. 뭐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래요. 북한군이 기생충이 있어. 그러면 구충제 먹어야겠다.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저는. 아니 북한군이 기생충 걸렸는데 내가 구충제를 왜 먹죠?
한 가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 그거죠. 그냥 북한군의 그 고통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구충제를 먹는 것일까?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혹시 나도 걸렸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 때문에 드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국에 때 아닌 구충제 사려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뭐 삼겹살 같은 경우도 그래요. 삼겹살 여러분 지금도 삼겹살 먹을 때마다 누가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지 않아요? 삼겹살은 바짝 구워 먹어야 된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이제 자기가 더 많이 먹으려고 그런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정말 기생충이 있을까봐 걱정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삼겹살에 옛날 제주도에서 그 사람 똥을 먹여서 키우는 돼지가 있었고 그 돼지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뭐 뇌로 가는 기생충에 걸린 적이 있었어요. 그게 벌써 30년도 전의 일이고 그 후로는 이제 그런 돼지를 키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삼겹살은 적당히 익혔을 때 먹어도 돼요.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이 이건 전부 다 이건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생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뭐 기생충 계속 징그럽다 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또 이쁜 구석도 있고 그리고 기생충이라고 해서 똑같이 생긴 거 아닙니다. 다 여러 종류가 있어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뭐 여러 종류 못생긴 사람 잘생긴 사람 있잖아요. 기생충 중에서도 너무 이뻐서 인형으로 만들 만한 그런 기생충도 있고 다양한 기생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생충이 정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사는지 그걸 알면 여러분이 기생충을 지금처럼 미워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모토 엑시구아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시모토 엑시구아? 한 번도 못 들어보셨구나. 근데 걔가 물고기 혀에 살다 보니까 혀에 있는 피를 좀 빨아먹어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피를 빨아먹으니까 이제 혀가 썩어서 떨어지게 됩니다. 물고기 혀. 근데 물고기 혀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먹을 게 들어오면 이 혀로 못 나가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혀가 없는 물고기는 영양실조에 빠져서 금방 죽어요. 근데 여기서 이 시모토가 굉장한 일을 합니다. 혀를 썩게 만든 거에 대해서 너무 부끄럽고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에 그 남은 인생을 시모토는 물고기 혀 노릇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혀가 떨어졌지만 시모토가 있는 있는 물고기는 영양실조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정말 이런 게 말로 진정한 사과 아닙니까? 사과? 우리 사과가 굉장히 드물잖아요. 정말 진정한 말로 하는 사과도 어렵지만 이 사과에는 당연히 행동이 따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 시모토는 제대로 된 사과가 드문 이 시대에 정말 한 줄기 촛불이 돼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요충이라는 기생충이 있죠. 요충이라는 기생충도 그게 이제 항문을 좀 가렵게 하거든요. 약간 그게 요충이. 근데 그 항문을 가렵게 하는 이것도 다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다 이제 왜냐하면 요충은 알을 항문에 낳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이 조금 잘 되려면은 사람이 손으로 좀 이렇게 항문을 만져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항문을 좀 간지럽히게 하려고 항문을 가렵게 하는 물질을 분비하는 거예요. 요충 엄마가. 눈물겨운 모성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이 손으로 긁고 이 손에 묻은 알을 사람이 이제 튀김을 먹을 때 딱 입에 가져가면 그럼 내 자식들이 훌륭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충이 정말 항문을 간지럽히는 거는 이거예요. 내 자식을 부탁한다. 이런 요충의 절규 같은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성애. 우리가 모성애를 칭찬하면서 요충의 모성애는 비난하면 이게 제대로 된 비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뭐든지 알면 혐오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생충을 무조건 미워하고 뭐 기생충은 다 나빠라고 하지 말고 기생충 각각의 그 얽힌 그 아름다운 사연과 그들이 지향하는 소중한 가치들을 생각하시면 기생충을 미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종류의 혐오를 하고 있죠. 뭐 그중에 뭐 하나도 이제 여성 혐오도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뭐 여성 혐오도 있고 외국인 뭐 노동자 혐오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서로 이제 흉금을 터놓고 얘기를 해보면 더 이렇게 내가 너무 혐오하지 않아도 될 거를 혐오했구나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얘기하고 알면 알수록 혐오는 사라집니다. 여러분도 2018년 혐오 없는 세상에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